자,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새벽에 한 3시에 공격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한 10시경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토일, 어제까지 계속 쌍방이 3차례 정도 공격을 했어요. 두 나라는 국경으로 연결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백 킬로 떨어진 나라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공격은 전투기, 드론, 그리고 미사일, 로켓 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례 이상 쌍방이 서로를 공격했고요. 물론 이란 측에 기습당한 피해가 월등히 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5단계 방공망을 구축해놨다 이랬지요. 아이언돔, 스파이더, 그리고 다이세 돌팔매, 에로우2, 에로우3. 그래서 로켓부터 중고도, 중장거리 고도, 또 탄도미사일 이런 식으로 5단계의 방공망을 구성해서 적어도 대부분은 요격시킬 수 있다 했지만은 이란 측이 벌써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한 300~400발 쏜 걸로 보입니다. 이란은 200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했을 때는 전부 격추되었지만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텔아비브나 주요 이스라엘 도시들이 뚫린 걸로 보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런 방공망 구축도 탄도미사일에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좌우간 지난 2023년 10월 초에 시작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에 제가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장기전화될 거고 중동 전역이 이 화마에 말려들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쳐서 차례대로 하마스의 지도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나르 행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다 붕괴되었고, 그 다음에는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의 배후 지원자 헤즈볼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헤즈볼라 지도자가 죽었고 남 레바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지금 전력이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렸고요. 그 사이에 시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로 연결되는 중동의 초생달 동맹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미국 등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력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직후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 또 자신들의 안보적 목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번 전쟁을 네타냐후 총리 체제에서 끝을 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인 타깃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핵 완전 개발을 1년 이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완성시킨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과 관련된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협상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통보만 하고 이란을 기습 공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사드가 애초에 수백 명의 자신들의 스파이를 이란 내에 잠입시켰어요. 그런데 스파이만 잠입시킨 게 아니라 이 스파이들을 통해 가지고 암살 드론과 관련되는 수많은 부품을 이렇게 이란 내로 들고 들어가고 또 우편 등으로 받고 거기에 비밀 거처를 만들어서 이란의 주요 군 관계자, 핵심,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란의 핵명수비대와 이란군의 정규 고위 보스들이 거의 다 죽었고 또 이스라엘이 가짜로 전부 모여라고 연락해서 고위 군참모 20명을 한 군데 모이게 한 다음에 폭살시켰고 또 이란 정부의 주요 관계자, 군 관계자, 핵 관계자 등을 집을 파악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200여 대가 떠서
한 10대 개 되는 공격 포스트들, 그런 이란의 핵개발 과학자가 거주하는 곳, 또 이란의 핵개발 농축 기지, 이런 곳도 공격했지만 그것과 별도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란에 스며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이란 내로 폭발할 수 있는 드론 부품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주요 이란의 핵심 공격 포스트 옆에 비밀 기지를 마련해서 이스라엘군이 폭격하기 직전에 이란 내부의 각 도시로부터 날려진 드론들이 먼저 이란의 주요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서 폭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공격과 또 외부에서의 공격을 동시에 이스라엘이 추진했죠. 이란같이 통제된 엄격한 정보사회, 굉장히 이란은 주민들 감시를 철저하게 하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이번 공격을 준비했나? 무려 10년 이상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애플 플러스 TV에 보면요, 테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 공작원이 이란 내부의 기독교 신자들 쪽에 연고를 두고 잠입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는 상상외로 이란 정부를 혐오하면서 유대인들이 좀 남아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좀 남아있고, 이란 내부의 반체제 조직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들이 모사드와 접촉을 해서 신분을 세탁하고 이란인으로 잠입한 모사드 스파이들이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 오랫동안 폭사 드론을 준비해오다가 이번에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을 앞두고 습격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 폭격기들, F-35, F-15, F-16 총 출동했는데요. 이 폭격기들이 정확하게 요격을 할 타깃을 내부에서 정밀 유도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 폭격이라는 게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간 스파이들이 레이저 등으로 지금 공격을 해야 될 타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에게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폭격기 전폭기들이 이 유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공격해서 요인을 죽이고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략 이란 쪽에서는 한 200명 이상의, 그중에 한 7, 80명은 주요 요인이 죽었고요, 수백 명이 부상을 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50명 안팎의 인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 또 한 150명쯤이 부상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계속 매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력에서 딸리는 이란 측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란을 겨냥해서 과거에는 핵시설을 갖다가 일부 공격했다든지, 또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요인을 암살했다든지 이런 공격은 있었지, 이렇게 전면적인 이란의 한 30개의 도시에서 주요 인물과 시설들을 죽이는 이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이란 또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트럼프의 태도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친유대인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사이, 또 트럼프 주변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선의 돈줄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또 트럼프 일가의 주요 사업 파트너들이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이란 공격이 오히려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이란에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해서 미국의 지대공 함정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방어를 돕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사실상 도와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측에서 보고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전의 여파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동 전역이 지금
이 화마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공항이 지금 통제되고 있고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려던 인터밀란의 유명한 이란 선수가 지금 못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서로를 향해서 쏘고 있지만 멀지 않아서 이 둘이 지금 결국 중동에서 수출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스와 오일 등에 대한 통제에 이란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최고 13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금요일날 충돌 이후에 나스닥의 주식이 한 1.8% 빠지고요. 세계 주식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주식도 충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충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저 싸움이요 계속될 거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이란의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교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타협되거나 협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 이란도 지금 체면이 너무 상해버리고 국가 존립의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리하게 확전되고 이라크나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게 되면 오래 갈 거고, 결국 이것이 세계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를 가져올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중동발 석유 가스 공급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지난 1970년대에 이 오일 파동에서 비롯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까지 흔들었잖아요.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요, 첫 번째 매우 장기적으로 갈 거다. 그리고 쉽게 타협점이 없이 상대를 붕괴시키는 데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지금 핵시설의 핵심은요, 지하에 묻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파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국에 확전될 거고 또 테러가 빈발할 수 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하마스도 잃었고 헤즈볼라도 잃었고 시리아도 잃었고 이라크 하나 달랑 남아있는데, 이란이 여기서 힘이 빠지면 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지금 46년간의 이란의 모든 노력이 무산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동전이요, 매우 심상치 않게 오래 전개될 겁니다.